네, 베테랑 2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이런 거는 좀 이제 개봉한 후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부터 이 영화의 범인은 밝혀져 있고 그건 너무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조금 더 이따가 금방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베테랑 2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고요. 전편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이 영화의 속편을 기대한 분이 많이 있으신데 전편과 이 영화는 일단 시간적으로는 꽤 벌어져 있는 제작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편이 한 7년 전에 2015년도에 공개를 했던 영화고요. 이 베테랑이 개봉한 후에도 유승환 감독은 군함도, 모가디슈, 밀수 등의 영화를 공개를 했으니까요. 사실은 이 범죄도시 같이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 같은 제목의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편의 영화의 성격은 또 매우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사실 호불호가 좀 확실히 많이 갈리고 있어서 전편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편은 좀 그 명쾌한 영화였죠. 사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성격의 영화였는데 이 속편의 경우는 매우 어두워졌고요. 그 다음에 전편처럼 명쾌한 영화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좀 더 느와르적인 영화가 됐고 그 다음에 자경단 우리가 사적 제재에 대해서 좀 나름 사회적 통찰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인지 아닌지는 각각의 판단에 따라 달라서 저처럼 아주 즐겁게 본 분들도 계시고 매우 불편하거나 답답하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의 두 축은 전편의 유아인이 이제 빌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황정민이 연기한 서도철을 축으로 해서 이 내부의 적이죠. 박선우가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 서스펜스를 만들거나 추리 영화가 아닌 건데 범인이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범인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들은 그 범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영화의 일종의 스토리텔링 중에 한 편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베테랑 2는 이 액션 키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동안 어쨌든 보면 약간은 조금 우회했던 그 장르적인 성격 액션 영화의 장르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형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약간 사회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액션 장르물에 속한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 이 영화의 중요한 하이라이트 액션 시퀀스 중에서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하면 첫 장 오프닝 시퀀스에 이제 주부 도박단 시퀀스가 오프닝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비의 우중 액션 시퀀스가 있죠. 이 액션 시퀀스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약굴에서의 액션 시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 타워에서 액션 시퀀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스타일이 다른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액션 시퀀스의 완성도에서는 여타 장르들 어떻게 보면 동호반복이라든가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액션물에 비하면 확실히 월등한 그리고 훨씬 더 스턴트가 강화되어 있는 액션 시퀀스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승환 감독이 이제 전범을 삼을 액션 배우는 뭐 일단 성룡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성룡 시대 지났고 홍콩 영화의 전범보다도 이 베테랑 2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자체가 이명세 감독의 전설적인 영화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그 유명한 후반부 클라이막스의 액션 시퀀스로 영화 중반부에 다시 재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촬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굉장히 특성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시리즈물은 그 우리가 그 흔히 비교가 되고 있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마동석 캐릭터는 생활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지 않지만 서독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현실에 발리 딛고 있는 인물의 캐릭터로 보여주고요. 사실은 이 영화에 보면 전편에서 성장한 아들과 관련된 스토리와 함께 전편의 그런 반성하는 대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초적인 형사였고 그런 마초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된 인식을 또 보여주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와 좀 직접적으로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것은 이 영화의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가 마치 김주환 감독의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어 있죠. 이 무도실무관과 베테랑 2는 비슷한 소재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이 아동 성폭행범 조땡땡 의 이야기를 반영한, 물론 직접적으로 똑같이 반영한 건 무도실무관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전편에도 등장했던 전서구 정만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상황들을 조금 더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래도 아동 성폭행, 아동 성범죄범으로까지는 만들지 않아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상황이나 분위기는 우리가 익히 조땡땡 사건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소재 삼아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만 무도실무관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보시면 아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선과 악의 구도를 뚜렷하게 나눠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무도실무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빈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 김성균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무도실무관과 보호감찰관의 경우에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선의 그룹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도실무관에 우연히 뛰어들게 된 김우빈의 성장 드라마와 함께, 그러니까 이미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서 김주환 감독이 잘 선보였던 그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이야기들과 결합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액션 드라마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강기중이라는 인물은 거의 악마 같은 인물로 담아내고 있죠. 베테랑에서 보여지는 정만식이 연기한 전소구라는 인물은 물론 굉장히 법을 악용하는 나쁜 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악마라기보다는 이제 더 강한 악마의 사적 제재의 대상자가 되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영화가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거의 같은 소재죠. 같은 소재를 갖고 와서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그리고 그 영화의 관심 자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냐는 뭐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만 영화적으로는 베테랑 2가 더 훌륭한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퀀스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전형적인 상업 영화의 첫 번째 스펙타클을 열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편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주보도복단 사건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서 이 영화의 전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스펙터클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평 트래킹 촬영이라든가 이런 촬영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 있게 영화를 그려내려고 하고, 앞부분은 전편들의 좀 코믹한 흐름, 그러니까 음악부터 사용하는 것부터 방준석 감독의 그 유명한 그 베테랑의 그 테마들을 활용하면서 전체로 경쾌하게 이야기를 오프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일단 어쨌든 주보도박단이라는 범죄 자체는 어쨌든 이 범죄의 수위의 수준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코믹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전편에서의 애티튜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서도철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서도철의 나머지 강력범죄 광수대 수사대원인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김시우 그 배우들의 똑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팀들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비판 중에는 팀원들의 활약이 전편보다 덜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영화 개봉 바로 전날에 베테랑 1편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 전편에서 오히려 서도철과 악역이었던 유아인이 부딪히는 그런 직접적인 활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수대의 활약은 2편에서의 활약이 더 오히려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이제 전체적인 오프닝 시퀀스와 이제 캐릭터 소개 정도는 앞부분에 전개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도철의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 폭력의 상황에 놓인 부분들까지 연결을 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 지금 전서구 정만식이 연기한 캐릭터는 이 진짜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행패를 부리다가 한 사람을 죽이고서 그 돌아오는 인물, 그러니까 아주 비윤리적인 살인을 통해서 돌아오는 인물로 그려지고, 이 그가 돌아오는 그 공간에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역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버라든가 이 감정을 표출해 나가는 방식들,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든가, 너무 뭐 이런 법적 제재가 아니라 사적 제재를 찬양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영화의 전반부에 정혜인 아까 캐릭터가 박선우가 해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강조하지만 이 유튜버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인물로 해치라는 이름이 붙은 이제 다크 히어로 같은 캐릭터로 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처리하는 인물은 마땅히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어떤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추행한 걸 뒤집어서 꼭뱀으로 몰아서 여학생을 자살하게 한 다음에 자살하게 만든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비난을 받은 뭐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뭐 최근에 사이버 레카의 경우에서 볼 수 있겠지만 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 이 해치가 영화의 전반부에서 제거하는 인물은 당연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존재, 모두가 미워해도 될 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영화의 전반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지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 지지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영화의 아마 많은 부분들이 또 비판이 이 해치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서도철과 그의 팀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잡아놨던 전서구 정만식이 다시 석방이 돼서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서도철은 물론 이 감정적으로 전서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하지만 단지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두드러지게 뭐 각각 후원을 하라는 둥 하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유튜버라든가 이런 그 스트리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막는 와중에 사실은 해치인, 사실은 이 영화의 찐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혜인이 이제 경찰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비질란테라는 그런 설정도 아마 그런 경찰과 이중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다크 히어로들 중에는 그런 인물들이 존재하죠. 그런 캐릭터들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인물의 활약을 보여지게 되고, 그는 이제 이전부터 UFC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꽤 이름이 나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서도철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박선우와 가까워지면서 그에게 자신도 감정의 화가 나는 그런 이제 뭐 저런 놈은 죽어버려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투가 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서 이거 도덕적 딜레마를 일종의 던지는 질문에 해당되는 그 장치로 활용되는 이야기도 하니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좀 이 연출의 면모에서 그런 면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인물은 이제 말하자면 명과 암 같은 인물입니다. 서도철은 어쨌든 간에 말은 거칠지만 이 법질서의 체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인물인 거고, 물론 이 베테랑이라는 이 전편이 이제 그 선을 갖다가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어쨌든 영화의 클라이막스에도 서도철은 맞아가면서 그 자신의 법체계의 범위 내에서의 적을 상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박선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과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은 IT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총동원 하죠. 우리가 네티즌 수사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티즌 수사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접근성들이 보여지고, 그들의 활약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전석우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치의 리스트에 올라서 제거해야 되는 인물. 그러니까 댓글러들은 이 해치에게, 물론 해치의 직접적인 소통의 방식들은 그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했습니다. 전편에서 기자였다가 이 영화에서는 뇌물을 받아서 그 언론사에서 쫓겨나고 이 소위 말해서 시사 유튜버,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 유튜버죠.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된 박승환이라는 인물이 신승환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요. 이 인물이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키를 장치하는 인물입니다. 되게 번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이제 해치의 사적 제재를 옹호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에 매달리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감독이 이 유튜버라든가 이 사이버 레카를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혐오적인 방식입니다. 그들이 법적 태도를 넘어서서 대중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그것들을 부추기는 인물들의 이제 표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해치의 사적 제재들은 이제 진행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이것은 일종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자면 당연히 사적 제재이고 연쇄살인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 가져야 되는 서도철이 갖고 있는 태도는 살인은 어쨌든 살인이라는 겁니다. 자, 영화의 어쨌든 이 구성의 범위 내에서 유승환 감독은 이제 액션의 투르기를 보여줍니다. 약간 이 영화의 액션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트렌드, 액션 영화의 트렌드에 더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드 같은 최신의 액션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잔혹함으로 그 이전 세대의 액션들과를 좀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말 수 있는데 베테랑 2는 그렇게 잔혹한 액션 시퀀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테랑 2의 남선 시퀀스에서 이 정의부장 TV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 형사팀은 이 해치로 보이는 인물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파쿠르를 하는 걸로 보이는 이 어떻게 보면 가짜 해치는 도망을 계속 치고 그 과정에서 이 형사 일행 중에 한 명과 맞붙어 싸우게 되면서 이제 그 계단을 계속 구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연출되죠. 근데 그 장면의 추격전, 체이싱 장면들이 보여주는 장면들도 상당히 정교하게 전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이제 논란의 범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해치는 이 영화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적응이 안 된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해치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물이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영리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영화적으로는 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사적 제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아주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과장되어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영화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설명해 줄 만한 액션 영화적 장치로 풀어갈 만한 설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박선우라고 하는 인물과 서도철은 자신이 이제 그 해치라고 하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그 과거의 피해자의 사적 복수를 이 해치라는 인물이 돕고 그를 갖다가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수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둘은 이 공간, 이 또 장대한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는 이 마약굴.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벌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한국적 마약굴이 펼쳐진다면 이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은 공간에서의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고 그것이 이제 빗속의 옥상 시퀀스까지 이어지면서 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마주가 제대로 된 이명세 감독에 대한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특별 출연으로 꽤 유명한 요즘 드라마에서 뜨고 있는 배우가 또 특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 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장면이 있어지고요.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지금 스틸샷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그 가장 논쟁에 해당되는 장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도철은 이제 핀치에 몰리게 되고 해치가 만들어낸 함정에 그 함정에 따라서 이 딜레마에 대한 나름의 감독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해치의 사적 제재 중에 일부는 우리가 네티즌 수사들이라고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 이 잘못된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는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래도 서도철에게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만한 자신들만의 팀원이 있다는 설정 등으로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구성하면서 마지막 체이싱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쿠키가 하나 있는데 쿠키를 좀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약간 좀 빌미를 두는, 이 영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빌미를 두는 그런 장면들도 영화의 좀 맨 끝부분에 보여집니다. 자, 베테랑 2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베테랑 2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그렇게 전편이 보여줬던 되게 뚜렷한 악역, 뚜렷한 나쁜 놈 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혜인이 연기하는 캐릭터 박선우, 그러니까 해치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 사람의 계기가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뭐 전부터 이제 상당히 MMA에 특화된 극강의 액션 캐릭터고 자신의 힘으로 이런 좀 자신이 판단한 악인들을 제거한다는 설정이죠. 말하자면 뭐 우리가 데어데블 같은 뭐 그런 캐릭터라고 할까요? 데어데블이 이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악인을 처벌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고 좀 과하면 뭐 퍼니셔, 마블 시네마에서 뭐 그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 세계를 연출하는 방식, 그 세계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또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이중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복사폰, 쌍둥이폰을 만들어서 정보를 빼낸다거나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릭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나름의 그 살인의 방식들은 그 자기가 일종의 집행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체를 만들 때 이 피해를 줬던 자기들, 이 악인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존재를 갖다가 그 악행의 반벽, 그 악행을 똑같이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대적인, 정근대적인 그런 복수의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나름의 타당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영화에서는 서도철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그것이 지극히 악행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어쨌든 그런 좀 논점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이렇게 전편이 주는 속 시원함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끝부분에는 되게 지쳐있는 얼굴의 형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의 형사들은 그렇게 명확한 나쁜 놈들만 잡아간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이 인간으로서 막아내기 위해서 헉헉거리면서 막아야 되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 서도철 형사가 앉아 있는 가운데에 주변에 이 팀원들이 되게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베테랑 2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선악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이 베테랑 1편에 어떻게 보면 반성적 사고들이죠. 실제로 서도철은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감독이 전편에서 봤던 좀 더 장르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세계들을
그 선악의 세계들을 보여주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무도실무관이라는 김주한 감독의 영화와 베테랑 2가 갖고 있는 그리고 베테랑 1과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도실무관은 사실 장르적으로 말해서 좀 어느 정도의 실질적 현실적인 좀 무리수를 둡니다. 물론 두 영화 다 액션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폭력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근데 무도실무관은 그냥 과감하게 선과 악의 세계를 뚜렷하게 나타내 버리고 그 악의 세계를 처단하는데 일종의 영화적 쾌감들을 부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베테랑 2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도 지속적인 일종의 고통을 부여합니다. 관객들에게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딜레마를 부여하죠. 다만 그 해결의 방식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베테랑 2는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서 반대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소도철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도실무관은 이제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물론 무도실무관도 비슷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무도실무관도 자기의 사적 친구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만 베테랑 2는 그 팀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간에 각각의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치 퍼즐처럼 풀어나가면서 영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베테랑 2가 좀 더 그 나아진 영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이 전편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나아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상업적으로 더 즐겁냐 안 즐겁냐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전 두 편의 영화 1편과 2편 모두 즐겁게 본 영화였습니다만 좀 더 생각할 여지가 더 많은 영화가 베테랑 2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의 제목을 베테랑 2는 다크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좀 더 그런 좀 더 진보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액션 영화의 장르란 틀 안에서 그런 딜레마의 문제들을 갖다가 같이 넣는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비교적 베테랑 2는 성공적으로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물론 제 생각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요. 비판이 있으시면 다른 관점이 있으시다면 그건 당신의 주장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베테랑 2에 대한 소마시네마의 리뷰였네요. 안녕히 계십시오.